불법적인 영역의 실상이라. 개발도상 국가들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부는 이제 불법적인 영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법체제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과 생계의 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체제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근대의 생활 방식을 수용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거래를 시도해야 한다. 불법적인 영역은 이미 합법적인 영역을 넘어올 준비가 된 상태지만 그들은 오직 정부가 그 과정을 용이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만들어줄 경우에만 확실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 불법적인 영역에서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비교적 잘 정비된 조직을 이루고 있었다. 또 그들은 정부가 제정한 법이 아닐지라도 법을 준수하고 있었다. 이런 불법적인 교역을 찾아내고 그것을 합법적인 재산체제로 통합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몫이었다. 그러나 고층 건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그런 목표를 이루기는 불가능했다. 정부는 직접 거리로 도로로 나가서 그곳에 지저대는 개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서구에서 통용되는 법은 먼지가 수북히 쌓인 두꺼운 책이나 정부의 법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 세계에서 태어나서 법률가들의 손에 쥐어지기 전에 오래전부터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길러진 살아있는 실체다. 법은 체제로 구축되기 전에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작자 브루노 레이오니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은 실행되기보다도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사회의 어떤 구성원도 단독으로 토지법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위를 갖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로마인들과 영국인들은 공통된 견해를 가졌다. 법을 발견하는 임무는 배심원들과 판사들에게 주어졌는데 오늘날 이도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과학적인 전문가에 속한다. 법을 발견하는 것은 지난 15년 동안 나와 동료들이 여러 개발도상 국가들의 정부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재산체제를 구축하도록 돕는 데 첫 번째 등기를 실시했던 사항이었다. 만약 이제 3세기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민을 길거리의 행성인의 코스염을 기른 게릴라 슬라브계 갱단으로 구분하는 편협한 할리우드식 기준을 걷어낸다면 당신은 재산을 보호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서구와 비서구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여러 해에 걸쳐 수많은 국가들의 연구한 끝에 나는 재산에 대한 대부분의 불법적인 사회계약이 기본적으로 서구의 국가적인 사회계약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사회계약은 누가 어떤 권리를 지니는지 파악하고 또 그런 권리의 한계와 거래의 범위를 설정하는 규칙을 포함한다. 그 밖에도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고 재산권과 청구제의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토지의 경계를 설정하고 거래를 통제하는 기준을 규정하며 허가가 필요한 사항과 허가가 필요 없는 사항을 결정하고 소유권의 유효 범위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고 법과 계약을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제공하며 거래의 익명성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다. 요컨대 사람들이 재산권에 대한 유사한 견해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대중적인 관습은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 세계적인 의사소통 수단의 혁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난 40년 동안 이루어진 대규모 이주는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가치와 야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불법적인 사회계약의 문제점은 재산에 대한 명시화가 그 지역의 기준을 벗어난 광범위한 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지도 형식화되지도 않는 데 있다. 불법적인 재산체제는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안정된 것이지만 그들은 체제를 운영하는 수준도 형편이 없었고 서로 용이한 상호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명시화 체제도 갖추지 못했다. 이런 현실은 합법적인 소유권을 존재하지 않았던 지난날 서구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일례로 15세기 이전에 독일에서 등록되었던 일부 불법적인 재산 기록은 오늘까지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 당시 재산의 거래를 규정하는 규칙은 성문화되지 않았고 오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이 되었다.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휴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럽의 일부 지주들은
토지 거래를 기념하기 위해서 서로의 토지에 비석을 세웠고 농부들은 밀을 거래한 표시로 밀을 저장해둔 창고에 열쇠를 건넸다고 한다. 일본인도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서 독던 의식을 치렀다. 법으로 토지 모매를 금지했던 17세기부터 19세기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구마 고조케 지방에서 지주들은 친척들과 다른 지도자들에게 토지 거래를 입증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봉인하도록 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을 불법적으로 매각했다. 지역 등기소들은 점차 이런 문서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런 명시화 문서가 최근 형태로 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재산 기록들과 그것들을 통제하는 사회 계약이 표준화되고 오늘날 서구가 보유한 재산 체제처럼 단일화된 체제로 통합된 시기는 19세기 이후였다. 제3세기와 가가 사회주의 국가들은 수백 년 전에 유럽과 일본과 미국이 거쳤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 서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전국에 산재한 기존의 재산 규약을 파악하고 하나의 체제로 통합해 모든 국민들이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불법적인 법의 해석. 처음에 자본주의 전단계의 재산계약을 자본주의 재산체제로 통합하는 임무를 맡으며 나와 동료들은 서구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선진국이 불법적인 계약을 법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확실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서구가 불법적인 재산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합법적인 재산체제의 공통요소로 채택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은 아쉽게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상업적인 토지 거래 일부로서 소유권에 대한 합법적인 증명수단은 영국 법에서 최근에 늘어난 부분이지만 그 정보가 너무나 빈약해서 그저 일시적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역사학자들은 중대한 사건들은 연도별로 상세하게 기록되는 반면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사에 대해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세태에 크게 격분한다. 이런 기록은 불필요하고 진부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누구도 뻔한 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다음 시대에 전달되지 않고 그 시대의 일상적인 절차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나 수많은 단편들을 수집하는 엄청난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 몇몇 역사자를 통해서 우리는 불법적인 세계에 대해서 파악하고 마침내 재산권의 기반이 되는 사회계약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불법적인 규약을 찾는 작업은 합법적인 재산체제에서 소유권을 입증하는 방식을 찾는 것과 전혀 다르다. 합법적인 체제에서는 여러 해 동안에 창출된 문서제로 즉 소유권 선언 과정을 관리하는 등기체제를 통해 소유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영역에서 외부인들은 소유권 선언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영역에는 합법적인 사회의 정치를 이루는 통일된 등기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현재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 결국 특정 지역에서 통용되는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사회 계약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뿐이다. 만약에 재산을 나무로 가정한다면 각 나뭇잎의 기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뿌리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불법적인 재산에 대한 접근은 반드시 공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인이 누가 어떤 권리를 치르였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르비로 비유하자면 꼭대기부터 줄기까지 똑바로 잘라서 그 가지와 나뭇잎이 다른 가지와 나무잎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공시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재산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지역으로 가서 찾아가 그 지역의 합법적인 세력과 불법적인 세력을 모두 접촉해서 재산 규약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일부 국가들의 백지에서는 구전이 주요한 방식일 수도 있지만 도시에서는 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영역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존중하고 어떤 측면에서 정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규칙에 따라 문서의 형태로 재산을 명시하는 방식을 찾아냈다. 예를 들면 IT에서 우리가 재산권을 고정하는 명시화 문서를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IT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인구의 55%가 문명이다.
우리는 도시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후에도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문서를 최소한 하나 이상 보유하지 않은 불법적인 토지나 건물을 단 한 곳도 찾아내지 못했다. 우리가 조사했던 모든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불법적인 영역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명시하고 입증하기 위한 몇몇 물리적인 수단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기록과 인터뷰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불법적인 명시화의 기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재산권을 뒷받침하는 사회계약을 추려낼 수 있었다. 재산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정보도 무시할 수가 없다. 고위 정치인들은 하위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영역과 어느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지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시당국가, 도시계획가, 보건공무원, 경찰 등은 관리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불법적인 거주지와 단체와 사업의 불법적인 성향에 대한 공식적인 수치를 산출해야만 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사회계약이 통용되는 지역을 찾기 위해서 공문서를 해독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나 진정 훌륭한 법을 제정하기 원한다면 법률가들은 일단 법전을 덮어두고 불법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것이야말로 합법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들의 법을 조사하고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한다면 계약가들은 탁월한 실행력을 갖춘 합법적인 체제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감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이제 정부는 비로소 사회계약을 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빈민들과 그들이 보유한 자산을 합법적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마침내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체제의 개혁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과제인 것이다. 정치적인 과제. 그 누구도 봉건적이고 세속적인 체제가 오늘날 서구에 존재하는 근대적인 재산체제로 진화할 거라고 예상치는 못했다. 그러나 근대로 향하는 오랜 진화 과정에서 계획가들은 더 많은 국민들이 재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성공을 거두었다. 탁월한 정치적인 전략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8세기 후반에 토마스 제퍼슨은 버지니아에서 바로 이런 전략을 사용했다. 재산이 다양한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 재산을 세습하는 관습을 금지하는 전략을 사용했던 것이다. 19세기 초반에 독일 슈타인과 하이덴베르그가 보편적인 재산권을 확립하려고 했을 때 또 20세기 초반 오이겐 후보가 스위스에 산재한 모든 재산을 통합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모두 현상 유지에 집착하는 사회적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심한 전략을 준비했다. 그들은 치밀한 사전계획을 통해서 마련한 법안을 시행해서 정부가 대중적인 지지를 받으며 무혈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게 했다. 어째서 오늘날에는 정치적인 전략이 필요한 걸까? 도시천도가 명백하게 부당한 합법적인 차별정책을 폐지하는 데 반대할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계획의 필요성에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극소수의 권력층은 계획이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계획에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이런 현실과 관련된 한 가지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원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수많은 성문법들이 권력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를 개방하는 것은 물도저 쓰레비 더미를 밀어내는 작업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독수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거대한 독수리의 둥지를 이루고 있는 수천 개의 나뭇가지를 재배치하는 작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재배치 작업은 소수의 권력층에게는 그저 사소하고 귀찮은 사건에 불과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빈민들에게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객을 가져다 주는 혁명일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정치적인 소신을 바탕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계획은 결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독수리를 자극하지 않고 독수리 둥지를 재배치하는 작업은 분명히 능숙한 정치인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그들은 대다수를 위한 변화와 소수를 위한 안정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전략은 동일한 법 체제 내부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재산 체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그 전략이 성공을 거두려면 대통령이나 수상은 단순히 관료의 역할을 초월해 정부의 핵심 정책을 형식화해야 한다. 오직 최고선의 정치적 환경에서 개혁은 엄청난 지지 세력을 통제하면서 현재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또 우리 최고 수준의 이런
정부만이 개혁의 진행을 저해하는 관료들 간의 내분과 정치적인 갈등을 예방할 수가 있다. 역사적인 사실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재선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최소한 3가지 이상을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단 가난한 사람들의 시각을 가져야 하고 엘리트를 선발해야 하며 정모양 단지를 수호하는 법적인 기술적인 관료 체제와 협상해야 한다.